안녕하세요, 손원익입니다. 모순에 이어서 오늘은 데일 카네기의 인간관계론으로 이야기를 나눠볼 거예요. 인간관계론은 데일 카네기의 대표작 중 하나예요. 말 그대로 인간관계를 형성을 하고 유지하는 데 있어서 제가 느끼기에는 좀 방법론을 제시해주는 자기계발서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이게 아마 1930년대에 출판됐는데 아직까지도 한 9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사랑을 받는 책이어서 최근에 제가 너무 재밌게 읽었습니다. 제가 좀 인상 깊었던 거, 공감이 되는 거는 사랑 관계에 있어서 누군가를 호칭을 칭할 때 야, 너 라기보다는 민수야, 철수야, 원희가 이름을 부르는 게 그 사람을 존중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학생들과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렛츠고, 가보시죠. 국어교육과 2호학번 전지원. 인간관계를 유지하고 형성하는 데 있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으세요? 최근에 친구랑 대화하면서 한 말인데, 인간관계가 유지되는 데 제일 중요한 건 적절한 온도다라는 말을 했거든요. 엄청 가깝다가도 갑자기 멀어질 수도 있는 거고, 네네. 안부만 물으면서도 유지되는 관계가 있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관계마다 적절한 온도가 있어서 네. 그 온도가 서로가 같으면 그게 유지되는 게 아닐까라는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저 너무 공감해요. 그게 뭐 온도가 뜨겁다고 해서 좋은 네, 것도 아닌 것 같고 네. 차갑다고 안 좋은 것도 아닌 것 네. 같아요. 홍익대학교 시각디자인과 4학년 재학 중인 원서빈이라고 합니다. 서빈님, 데일 카네기의 인간관계론이란 책 아세요? 아니요. 그 책이 어떤 거냐면 존중받는 느낌을 주는 게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서빈님께서는 그러면 관계를 형성하거나 유지하는 데 있어서 비결이 있으세요? 제가 지금 교육봉사를 하고 있어서 학생들 가르칠 때 나 대화법으로 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 학생이 숙제를 안 해온다거나 친한 친구가 약속 같은 거 늦었을 때 너 왜 늦었어? 라고 너라고 문장을 시작한 게 아니라 나로 시작해서 선생님이 너가 숙제를 안 해왔으니 내가 조금 서운하다, 속상하다. 그다음에 친구가 지각을 해도 너 왜 늦었어? 막 너가 빨리빨리 왔어야지. 너로 문장을 시작하는 게 아니라 너가 늦게 와서 내가 이렇게 기다리려나? 내가 좀 다리가 아파. 그거 되게 잘못 들으면 좀 이렇게 뭐랄까 꼽준다라고 하는 표현이 맞나요? 이런 식으로 들릴 수도 있겠는데 그렇게 들릴 수도 있겠네. 내가 좀 서운해. 내가 좀 속상해. 하고 너를 탓하는 게 아니라 네. 그거에 대한 나의 감정을 서술하는 식으로 좀 부드럽게 말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나 대화법으로 좀 소통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거 되게 좋은 방법이네요. 홍익대학교 기계공학부 4학년 재학 중인 26살 김준형입니다. 준영님께서는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거나 맺는 거에 있어서 비결이나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있으세요? 상대방이 먼저 하고 싶은 거 하게끔 하는 것 같아요. 제 주장을 강하게 안 하고 따라가는 느낌? 그게 뭐 연인이든 네. 친구 관계든 다 네, 상관없이. 그러다가 뭔가 아니다 싶은 것만 터치를 하는? 홍익대학교 기계공학과 다니고 있는 21살 안윤아라고 합니다. 유나님, 공대이시면 인기 엄청 많으실 것 같은데요? 그게 이제 현실이랑 많이 다르더라고요. 아, 현실이랑 달라요? 네네네. 아. 많이 달라요. 아니 사실 아까 저희 PD님께서 딱 멀리서 보고 저분 너무 한번 인터뷰 해보고 싶다고 해서 진짜요? 유나님께서는 그런 뭐 인간관계에 있어서 좀 노력하는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으세요? 항상 제가 뭔가 행동을 했을 때 네. 내가 이 행동을 당했을 때는 어떻게 느껴질 것인가를 최대한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 같아요. 네. 그게 실천이 잘 되지는 않더라도 네. 가끔씩 한 번씩 이렇게 생각을 하면 모든 사람들에게 그래도 잘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서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 같아요. 건설환경공학과 4학년 재학 중인 박기철이라고 합니다. 건설환경공학과 4학년 이준기입니다. 데일 카네기 인간관계론이라는 책 아세요? 네. 네. 읽어보셨어요? 아니요. 들어봤습니다. 어떤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으세요? 좀 배려라고 생각합니다. 배려? 각자만의 시간이 있잖아요. 이제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각자만의 자기 개발하는 시간과 각자만의 시간을 더 확보해야 되는데 네. 그런 걸 좀 이해를 못하면서 배려를 못해주면 어느 순간 관계가 잘 형성되진 않는 것 같아요. 맞아. 연인이든 뭐 맞아. 그냥 친구든. 저는 뭐 제가 당하기 싫은 행동을 그 상대한테 하지 않거나 뭐 제가 받고 싶은 거는 그 상대한테도 해주는. 어떻게 보면 피해를 주기도 싫어하시고 또 네. 피해를 받는 것도 네, 좀 꺼려하시는. 맞습니다. 그러면 혹시 요즘 또 막 SNS로 저희가 소통을 많이 하잖아요. 네. 그리고 SNS로 친구를 사귀기도 하고 뭐 원래 친구랑도 뭐 만나기보다는 SNS로 대화를 많이 하는데 SNS에서 관계를 형성을 하고 유지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면 혹시 그런 경험이 있으신지? 네. 아무래도 대학 생활을 하면서 네. 그렇게
느껴지기도 하는데 시간을 이렇게 같이 그 공간에서 즐기지 않아도 네. 이렇게 비대면으로 소통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공간에 제약이 없어가지고 더 빠른 정보를 서로 오가면서 소통할 수 있다는 장점은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질문이 더 빨리 오가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뭐 이 친구의 취향이나 평소 생활 패턴 이런 것들을 빨리 습득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정보 자체를. 그런 부분이 확실히 장점인데 단점인 거는 채팅이다 보니 그 사람의 진짜 그런 얼굴의 표정과 그런 걸 읽지 못해가지고 더 깊이 어떤 그 사람의 정보를 알 수는 없다. 피상적인 좀 얕은 정보로만 엄청 가득 채울 수는 있어도 예를 들어서 뭐 카톡방에서 다 같이 대화를 한다라고 했을 때 기철이가 말한 것처럼 뭐 이제 여러 의견이 복합적으로 들을 수 있어서 좋기는 한데 저는 반대로 뭐 특정 뭐 사람이 참여를 잘 안 한다던가 그런 부분에서 좀 답답함을 좀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저희는 홍익대 신소재 화공 시스템 공학부에 다니고 있는 1학년 황수경 정연우라고 합니다. SNS에서 좀 소통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에는 대면하면서 직접적인 감정을 교류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텍스트로만 교류를 하다 보니까 감정을 제대로 디테일하게 전달하는 데에는 부족하지 않나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관계라는 게 깊이가 좀 다르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저는 고향이 대구인데 대구 친구들이랑 또 대학교에서 만난 친구, 뭐 사회에서 만난 친구 이게 느낌이 다르다라고 해야 되나? 이게 뭐 누가 더 친하다 덜 친하다라기보다는 할 수 있는 얘기가 좀 다르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관계 관리가 되는지 여쭤보고 싶어요. 저도 동네 친구들 정말 소수한테만 제 모든 걸 드러내고 깊은 관계가 아닌 친구들한테는 저의 완전한 모습을 보여주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관계에 있어서 균형을 잡기보다는 자기가 보여줄 수 있는 최대한을 보여주면서 그 사람한테 진정으로 대하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나 싶어요. 어떤 관계든 어떠한 그런 툴을 정해놓기보다는 진짜 그냥 그 상황에 맞게 관계에 맞게 최선을 다하시는 거네요. 너무 좋습니다. 홍익대학교 도거동문학과 2, 3학번 하예빈이라고 합니다. 말투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대화하는 데 있어서. 네네네. 같은 말이라도 와다르고 어다르단 말이 있는 네네네. 것처럼 똑같은 말을 해도 상대가 기분 나쁘지 않게 좀 배려해서 말을 해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오늘도 제가 인간관계론으로 많은 분들이랑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오늘 진짜 다양한 관점을 느낄 수 있었고 접할 수 있어서 너무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좀 인상 깊었던 게 각자만의 온도가 중요하다? 그 말이 너무 와닿았어요. 정말 그 온도가 뜨겁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 차갑다고 안 좋은 것도 아니고 관계에 있어서는 그 서로의 온도가 정말 중요하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다음에도 새로운 책으로 또 새로운 공간에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인상 깊게 읽은 책이나 그리고 또 이야기를 나눠봤으면 좋겠는 책 있으시면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